암 환자를 돌보다 호스피스 의사 영창환. 군의관 시절 그는 그의 삶을 바꾼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난소암 환자가 원래는 3개월밖에 못 살 환자였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그 환자의 집을 방문해서 이제 복수를 뽑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5년을 더 산 거죠. 그 후 호스피스 의사의 길을 택한 그는 환자들의 행복한 죽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암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함께 가주는 거. 환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은 절대 의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해하게 됐죠. 그는 15년 동안 2천여 명의 임종을 지켜보며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지를 미리미리 준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행복한 마지막을 준비하다 호스피스 의사 영창환 씨를 소개합니다. 표정이 참 좋으세요. 네. 이렇게 늘 웃음이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예,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고요. 아. 의사가 한 번 웃게 되면 환자는 10번 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맞아요.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의사 선생님 들어왔을 때 표정이 밝고 웃으시면 참 마음이 안도가 되는 거예요. 네. 바로 그래서 늘 이렇게 웃으시네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듣기에 환자들이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는 일을 가능하면은 하고 떠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환자들은 죽기 전에 정말 자기가 꿈꾸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는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여행한다든지 어떤 아이는 생일 파티를 한번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마라톤을 뛰고 싶은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은 최소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혹시 건강은 괜찮아요? 이렇게 소원을 또 하고 싶은 거 들어주시다 보면 괜찮을까요? 네, 환자들이 어떤 순간에 나빠질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고요. 네. 또 하나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소원이나 이런 거를 하지 못하고 만약 떠난다면은, 즉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지 못고 가게 된다면은 그 남아있는 가족이라든지 환자 자신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마음의 응어리는 꼭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정말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연 주제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라.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저는 올해 45살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순간인 죽음을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젊은 나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젊은 친구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18년 동안 호스피스 의사 생활을 하면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그 환자들을 통해서 제가 의사로서 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돌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수많은 환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에 대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릴까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생일 때 슈바이처 전기를 선물로 받고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모범생의 코스를 밟아 의과대학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한 복지병원에서 선택 실습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말기암 환자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암이라는 병은 낫는 병이지 치료해야 되는 병이지 죽는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죄책감과 왜 환자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도움을 주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스피스란 걸 알고 당시에는 호스피스 관련과가 없었기 때문에 가정의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의관 시절에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중요한 한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가정 방문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말기암 난소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환자는 복수가 너무 심했고
그 복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녀의 이제 복수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의 형태가 아니라 젤리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수를 뽑게 되면은 하루 종일 시간이 걸렸고, 일반적인 병원에선 그 환자에게 그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환자의 아는 지인분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그 환자를 맡게 됐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녀의 집을 방문하면서 복수를 뽑아주었습니다. 한 번 복수를 뽑을 때 한 5리터 정도가 나왔고, 그 정도 뽑고 나면은 그 환자는 굉장히 행복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제게 해줬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염 선생님,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냐고요. 암 환자들은 암 투병 과정 동안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의사가 없다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의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환자와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갖춰줄 의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그 환자는 원래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였지만은 5년을 더 살고 임종을 하였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고요. 저는 그 환자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의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죽음을 보아왔습니다.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보면서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몇 분의 환자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명의 이제 아버님께서 간암 말기로 저희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폐에 전이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숨이 너무 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제 하루는 와서 이제 그 본인이 갖고 있던 이제 응어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투병 생활 동안 아들의 결혼을 결국은 미뤄왔다고, 본인이 죽기 전에 아들의 결혼식을 꼭 시켜주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자가 워낙 말기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 날 결혼식장에다가 산소통, 응급장치, 구급차까지 대기해 놓고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결혼식 중간에 아들 부부는 아버지를 위해서 영상편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편지를 보고 나서 그 환자는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린 순간에서도 행복함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만에 환자는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그 환자가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숨을 헉헉대면서 교수님 저 잘했죠? 정말 기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자식의 결혼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응어리가 남아서 결국은 환자나 가족들이나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억나는 환자가 있습니다. 의과대학 시절 때 만났던 환자입니다. 피부암, 40대의 피부암 환자였는데 그분은 고등학교 시절에 잘못된 길로 빠져 교도소와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족과 인연이 끊겼습니다. 그러면서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피부암에 덜컥 걸렸고 앞으로 여명이 2,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병원에 입원해서 젊은 날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보냈던 그 시절을 꿈꾸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부모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수소문한 끝에 그 부모님과 연결이 됐고 부모님은 바로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그 부모님은 서로 껴안으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투병 과정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그 부모님은 병원에 있으면서 환자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의 병은 점점 나빠졌고 죽기 일보 직전에 아들은 그동안 마음속에 있던 말을 어머니께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어나서 미안하고 먼저 가서 미안하고 모든 게 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아들은 그 어머니의 이제 품 안에서 아기의 모습처럼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환자도 보호자도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화해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응어리가 그 환자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면 그 부모님도 환자도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 응어리를 풀고 갔다면은 그 환자나 가족들은 죽어서도 결국은 죽은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둘은 연애 결혼을 했고 2년 만에 애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은 초기부터 입덧이 심해서 단순하게 애 때문에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고 나면은 이렇게 토하는 증상이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애를 낳고서도 그 증상들이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본 결과 위암 말기로 나왔습니다.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포기하고 아내를 위해서 수발을 들고 여러 가지 좋다는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치료는 결국은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마지막 이제 임종의 순간이 가까웠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이런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남겨있는 아이에 대한 걱정을 덜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새벽에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고맙다, 행복하다, 감사하다는 묻고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결국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누가 옆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마지막 순간이 결국은 힘들지라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원망만 하고 떠나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여자분이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결혼만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이제 그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고 애가 크는데 도와주는 것도 없고 생활적으로는 좀 무능력하고 그래서 이 여자분은 본인이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고 또 애를 키우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40대에 자궁경부암을 걸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결국은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모두 당신 때문이다. 당신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가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원망을 계속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종을 맞게 됐죠. 사실 이 부부도 결국은 한때는 좋은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응어리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죽는 순간까지 원망과 비난을 하면서 외로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의사 생활하면서 참 안타까운 순간 중에 하나였죠. 세상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립니다. 우리가 그 암에 걸리고 마지막을 이제 보내게 될 때 미리부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그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는 순간이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지금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게 뭔가? 그게 응어리입니다. 그 응어리를 풀어줘야만이 결국은 자신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경우는 자식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욕심이나 미련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봤던 많은 환자들, 수천 명에 되는 환자들을 봤을 때 그들의 죽음에서 그 응어리를 풀고 갔던 환자들은 정말 행복했고 마지막 순간이 편안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결국은 그분을 편안하게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저에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질문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매일같이 죽는 사람을 보는데 힘들지 않냐고. 물론 힘듭니다. 또는 너무 우울하고 지쳐 쓰러지고 싶은 때도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봤던 환자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 상실감이라는 거는 미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환자와 가족 등을 통해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줄 때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순간이지만 결국은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뭔가 치받쳐 올라오는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혹시는 잡히는 무슨 응어리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 응어리를 풀어줬을 때만이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거를 먼저 뭔가 하고 적어놓고 하나씩 지워보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남을까?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참 그거 지우기가 어렵겠네요. 어렵습니다. 지워가다 보면 나중에 네. 한 10가지 정도 나오면 정말 뭘 지워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네. 예. 아무튼 마지막 그 나한테 소중한 걸 알아야 응어리를 풀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나에게 소중한 게 무엇인가.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사실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얘기 잘 들었고요. 네. 이제 우리 100분의 공감 의견단에 또 그 공감 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염창환 씨의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라 강연의 공감 온도를 보겠습니다. 공감 온도는 자, 올라갑니다. 공감 온도 96도가 나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 골프 선수 최규일. 강연 주제 아빠는 울지 않는다의 공감 온도는 97도. 국내 대학 외국인 수석 졸업자 덩원칭. 강연 주제 고진감래의 공감 온도는 95도. 말기 암 환자들과 함께하는 호스피스 의사 염창환. 강연 주제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라의 공감 온도는 96도였습니다. 자, 세 분의 강연을 들었는데요. 과연 강연하신 분 또 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최규일 씨께서는요? 설레었고요. 네. 벅찼고요. 아,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드님까지 또 이렇게 지켜봐서 더 자리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희망은 네.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진행이 돼서 더 많이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준을 두고 희망을 삼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덩원칭 씨는 오늘 얘기하시니까 강연하신 소감은? 저는 처음 그렇게 많은 분 앞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네, 네. 그래서 너무 긴장하고 까먹을까봐 밤도 못 잤어요. 아니, 체중 또 빠지셨겠네요. 네. 네, 여기 좋은 경험 되고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염창환 씨께서는 또. 제가 사실은 강의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해보니까 정말 못했던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에 사실은 너무 함께했던 환자분들이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참 많이 났던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쎄요, 오늘 세 분의 강연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글쎄요,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좁은 방이나 아니면 시력을 잃어가는 좌절 속에서도 희망의 끈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네, 여러분도 희망의 끈이 과연 무엇이고 그걸 꼭 찾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강연 백두 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명이 됐는데 골프 선수가 됐잖아요. 정말 대단하시고 되게 감동받고 많이 울었어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 생과 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나에게 강연 백도씨란 내 인생의 멘토다. 강연 백독씨 화이팅! 강연 백도씨 사랑해요.